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1주차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강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역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좀 보면 해외 시장 조사가 있다. 해외 시장 조사를 한다. 해외 시장 조사를 하면은 여기서 거래처가 선정되죠. 선정되면 선정된 거래처와 협상을 통해서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걸 만들어도 되고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협상을 거쳐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청약은 모든 청약이 유효한 청약은 아니다. 프리오파도 있고 펌오파도 있다. 프리오파라는 것은 오파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청약한 청약자가 언제든지 그 청약한 내용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게 프리오파다. 그에 비해서 펌오파는 뭐냐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청약이 유효하고 이 기간 내에 승낙하면은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의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확정 청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확정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면,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면은 그게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그 청약에 따라서 승낙을 하면은 거기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이 성립되면 이 계약의 내용 안에 계약의 8대 조건, 8대 조건이 들어있다. 그래서 먼저 품질에 관한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량에 관한 조건이 있고, 가격에 관한 조건이 있다. 품질, 수량, 가격에 관한 조건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수량, 가격, 그 다음에 이제 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적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관한 조항도 있고요. 보험에 관한 조항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레임 조항. 이것도 우리는 상사중재 조항이다. 이런 8대 조건을 담은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계약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 했고,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그 무역 계약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상관습이 있다. 상관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활용하던 계약 체결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상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습을 정형화시켰다. 상관습이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서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그 상관습을 적용했는데, 이것을 정형화시켰다. 정형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코텀스다. 그래서 무역 계약 조건을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을 쉽게 서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만들어 형성되어진 상관습을 인코텀스다. 인코텀스. 그래서 이게 11개의 조건이 있어요. 11개의 조건이 있는데, 내가 가격 조건 할 때 좀 설명했었죠, 그죠?
했었는데 이게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결정에도 결정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무가 어디까지냐를 결정하는데도 뭐예요? 인코텀스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수출자가 있다. 또 수입자가 있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 근데 여기 선박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이제 그 자기 수출자 장소잖아요, 그죠? 이 수출자, 여기는 수입자.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수출자가 물건을 뭐 육상에서 보내든 해상에 보내가지고 수입자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를 할 때 중간에 운송인이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면 이 운송인이 수입자에게 물건을 갖다 전달해 주는 케이스가 많다 이 말. 그래서 이 넘겨줄 때까지의 비용, 넘겨줄 때까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디까지 넘겨줘야 되냐, 수출자가 수입자와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어디까지 비용과 어디까지 그 위험을 자기 부담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뭐예요? 방식이 결정하는 그 분기점, 결정되는 분기점을 표시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인코텀스예요. 그래서 이 인코텀스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수출자 수입자 사이에 수출자 수입자 사이에 그 비용 부담의 한계.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요 국제 비용입니다. 주로 국제 비용. 국제 무역을 하는 데들은 비용이죠. 그 다음에 위험도 부담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인코텀스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의 그 의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해준 거 세 가지죠. 위험, 비용, 의무,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가격도 결정이 되더라. 가격도 국제 비용이 포함되니까 가격도 결정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위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문제, 그다음에 그 비용이 포함된 무역에서의 제품의 가격,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게 인코텀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코텀스의 11개 조건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 인코텀스 11개 조건은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 시간도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개론할 때 잘 이해를 해 놓으면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무역신문을 들 거예요. 무역신문 들면 이게 또 중요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무역신문 끝나잖아요. 무역계약론 하면 또 나와요. 계약론 끝나잖아요. 상관습론 하면 또 나와요. 4학년 때. 그러므로 1학년 때 충분히 이해를 해두는 게 뭡니까? 4년 동안 고생 안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11개를 아예 머릿속에 그 개념을 딱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적용됩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기만 나옵니까? 이 인코텀스에 있는 11개 조건들이요, 다른 무역 실무를 공부할 때 계속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결제할 때도 나오고, 보험할 때도 나오고, 뭐 운송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게 무역 실무에서는 가장 뭐예요? 어떻게 되면 뼈대가 되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11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11개 조건을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내가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수출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코리아에 수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건 얘입니다. 이건 부산입니다. 부산. 대구예요. 대구. 여기 이제 이거는 미국인데 이게 LA 롱비치. 미국에는 롱비치가 그 서쪽
해안에서는 제일 큰 항구거든요. 동쪽에는 뉴욕이고. 그래서 이 롱비치, LA 롱비치에서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라스베가스. 이 글자가 맞지만 뭐그 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라스베가스까지. 그래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는 한 6시간 정도 보통 걸리죠. 그죠? 롱비치에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LA 지역에서 라스베가스까지는 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그죠? 컨테이너선을 운반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산항에 선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 대구에 있는 성서공단에 있는 수출자가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물건을 수출하는데 라스베가스의 수입업자와 대구에 있는 수출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할 때 어떤 개념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면요. 자, 먼저 제일 먼저 이제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수출자 계약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자가 성서공단에서 생산은 잘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들처럼 무역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무역을 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해. 그리고 그런 거는 귀찮게 생각하고 근데 물건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걸 미국에 있는 업자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수입하고 싶은데 수출자가 나는 수출 수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 공장에 와가지고 내 생산하는 물건 다 가져가서 당신 팔든만 마음대로 해. 그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나는 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뭐 외국어도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데 물건 생산은 잘해. 그래서 성서공단에 있는 공장에다가 공장이 있어. 공장에 물건을 이렇게 쌓아놔. 생산해가지고 쌓아놓으면은 이 수입업자가 이까지 와. 수입업자 이까지 와. 여기서부터 수입업자 책임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 공장에서부터 성서공단에 있는 공장에서부터 물건을 가져가. 가져가가지고 물건을 이제 뭐 컨테이너에 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요. 이 수출자는 물건을 실을 의무도 없어. 실을 필요도 없어. 물건 해가지고 공장에 또는 자기 창고나 공장이나 자기 영업장에다가 물건을 라스베가스에 갈 물건을 라스베가스에 있는 수입업자의 업체 이름만 딱 적어가지고 거기에 갈 거야 하고 딱 구분해가지고 물건을 포장해서 딱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끝. 수출자 의무 끝. 거기까지 부담.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출자는 국내에서 뭐 어느 업장이 물건 파는 거 똑같지. 어느 업자 뭐 니 와서 물건 가져가라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수입업장이 다 해야 돼. 이까지 가져가. 어떻게 해야 돼? 공장에서 물건을 땅바닥에 창고에 실려져 있는 공장에 물건이 딱 적치해 놓은 물건을 자기가 운송수단 가져가가지고 수입업자가 자기가 그 물건 실어가지고 뭐 운송계약을 하겠지. 수입업자가. 그죠? 물건을 실어가지고 그걸로 부산항에 가가지고 부산항에서 수출 통관을 미국 사람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입업자가 다 해야 돼. 수출 통관까지 다 하고 자기가 운송 계약해가지고 선박에 실어가지고 이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또 미국에서 수입 통관 또 해야 돼. 수출 통관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미국 가면 수입 통관 또 해야 돼. 그래서 수입 통관 해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져가야 돼. 라스베가스까지 가져가야 돼. 롱비치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져가야 돼.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 이런 계약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해? 여기서 딱 익스웍스 EXW. 그래서 EXW로 계약을 체결하면요. 수출자는 아무 해외 비용이 드는 게 없어요. 자기 공장에 물건 놔두면 돼. 수입업자가 와서 다 가져가.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수출자는 이 물건을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비싸게 못 받지. 이런 비용을 전부 수입업자가 다 떠안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국내에서 파는 거와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돼.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국내 파는 거와 똑같지. 그죠? 수출자 입장에서 국내에서 파는 거 똑같아. 그게 첫 번째 조건이 익스웍스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야, 네 수출자니 성서에 이제 너무하다. 또는 그래도 자기 직원이 좀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 양산이 있어. 양산에는 소위 말해서 내륙 대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륙 대포이기 때문에 칠곡
칠곡도 물류단지가 있지만 양산이 있죠. 양산 경기도 있고 양산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륙 대포까지 물건 좀 가져온다. 물건 가져오면 이 물건을 받을 사람이 있다 이거지. 수입업자가 운송 계약을 자기가 체결해. 자기가 체결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 양산에 있는 여기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수입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산에 있는 운송인, 양산까지 운송인이 와. 운송인.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계약한 운송인, 운송 계약한 운송인. 수입업자가 자기 물건 가져가야 되니까 운송인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이 경우에도 운송인하고 계약해서 가져가지만 이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요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줘야 돼. 수출자는 이 운송인의 양산에 있는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줘야 돼. 이 운송인은 어떤 운송인이에요? 수입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지정해놓은 운송인. 그러면 수입업자가 운송인하고 이 전체 운송을 할, 이 양산에부터 전체 운송을 할 뭐예요? 운송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하고 그 운송인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 수출자에 알려줍니다. 야,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양산에 내가 계약한 운송인 A가 네 물건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양산에 가져가면 돼. 양산에 가져가면 돼. 양산까지만 가져와 이거죠. 그러면 대구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양산까지 물류 운송을 해야 돼요. 누가? 수출자가. 그 수출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지가 운송인 해야 되겠네. 그죠? 옛날에 요 가만히 놔뒀는데 있었으면 여기까지 운송을 수출자가 책임지고 해. 그러면 양산에서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출 통관, 이 안에 양산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출 통관까지 다 해놓는 거야. 수출 통관 해가지고 물건을 뭐예요? 누구에게 넘겨줘? 수입자가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는 수출 통관은 수입업자가 다 해갔죠. 근데 요 조건부터는 뭐예요? 수출 통관을 수출자가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운송인에 넘겨주면 나머지 운송하고 다 가는 거는 수입업자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출 통관은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수출자가 하는 게 맞죠. 수입업자가 와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너무 좀 약간 정상적이긴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입 통관은 누가 해야 됩니까? 수입업자가 하는 게 맞죠. 미국에서 통관을 한국 사람이 가서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해야 되고 수입 통관은 수입업자가 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두 개가 있어. 가장 극단적인 첫 번째가 뭐 EXW예요. 이 수출 통관까지 수입업자가 나와서 해야 돼. 극단적인 경우에. 그래서 이 이후의 조건은 뭐예요? 이 이후에 이쪽 극단적인 올 때까지 이후의 조건들은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다 해. 그래서 이 조건에서도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다 해. 그리고 수출자는 수출 통관해가지고 수입업자가 체결해서 지정해놓은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기까지만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수출자가. 그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FRC 조건이라고 해요. FRC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운송인 인도 조건이에요. 이 운송인 누가 운송 계약했다고? 수입업자 운송 계약해가지고 딱 정해주거든. 정해주고 양산에 딱 보내놨거든. 거기까지 가져오면 돼. 그래서 수출 통관해가지고 수출자는 자기 물건을 이 운송인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면 돼. 거기까지 뭐에 책임져야 돼. 누가? 수출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십시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EXW에서 공장에 물건 놔두라 했잖아요. 공장에 물건을 내가 계약한 물건을 놔둬야 되는데 공장에 물건을 놔두다가 막 물건 부쉈어. 그건 누구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수출자 지가 책임져야 돼. 물건을 잘 놔뒀어. 가져갈 수 있도록. 수입업자가 트럭 가져와서 물건을 싣다가 막 부쉈어. 그건 누구 책임져야 돼? 수입업자의 책임져. 그게 이제 위험의 그 부담의 기준이거든. 한계거든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산까지 물건 가져갔어. 그래서 수입자가 지정해 놓은 그 운송인에게 물건을 딱 운송인 앞에 갖다 놨어.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가져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송인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양산서 물건 가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항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막 양산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부서졌어. 사고가 나가. 그럼 누구 책임져야 됩니까? 수입업자 책임이에요.
그러면 성서에서 양산까지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막 성서에서 잘 출발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막 컨테이너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펑크가 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흔들려가지고 안에 막 컨테이너 물건이 부서졌다. 그럼 뭐 수출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요 양산에게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까지는 수출자가 자기 위험 부담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고, 양산 이후부터 뭐예요? 양산의 운송인 이후부터는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FRC 조건. FRC. 프리 캐리어 조건. 프리 캐리어.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책임 조금 더 지는 거. 여기. 요거는 선측이거든요. 부산항에 있는 선박이 있단 말이에요. 매수인이 수입업자가 운송계약 해놓은 선박에 대기하고 있어. 물건을 실으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수출자가 물건을 성서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산항 그 대기하고 있는 선박 바로 옆에까지, 부두 그 선박 바로 옆에까지 물건 가져가는 거. 여기까지 책임 다 져야 돼. 물론 수출통관 수출자가 해야 되고, 물론 여기까지 가져가서 실을 수 있도록 딱 놔두는 거, 요 상태까지 수출자가 책임지고 요 물건 가져가서 여기 놔두는 거. 그게 뭐예요? 그런 조건이 우리는 FAS라고 해요. Free Alongside Ship이더라. FAS라고 해요. 선측 인도 조건. 선측 인도 조건. Free Alongside Ship이다. 그죠? Free Alongside Ship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좀 다르죠, 그죠? 예, 요것도 뭐, 이것도 여러분들, 양산보다 요 옆에까지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 근데 왜 이걸 특별하게 프리 어롱사이드 11이라는 조건을 뒀느냐?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1차 상품이요. 벌크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산 이런 데서 인도가 안 됩니다. 워낙 양이 많은 그 대량의 물건이기 때문에 선치까지 물건 가져와서 재놨다가 바로 싣습니다. 선박에, 전용선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 어롱사이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둔 겁니다. 예. 자, 그럼 프리 어롱사이드 10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책임 한계가 조금 더 늘었죠, 그죠? 수출자가. 좀 조금 더 늘려볼까요? 선박 위에다가 물건. 선박 위에다 물건 두는 거. 공장에 뒀다가, 양산에 뒀다가, 그때 수출지 내륙지에 뒀다가, 선측까지 가져와 뒀다가, 또 이거는 뭐예요? 선박에 적재해 해놔야 돼. 선박 위에다가 딱 적재해 놔야 돼.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은 상태를 온보드라고 해요. 온보드라고. 본선에 올려놨다. 온보드라고 해요. 온보드. 자, 선박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온보드로 이야기하는데, 수출자가 수입업자가 지정해놓은 계약해놓은 선박 위에, 운송계약해놓은 선박 위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 온보드 하는 거, 선박 위에다 딱 갈 수 있도록 딱 올려놓을 때까지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FOB라고 해요. 프리 온보드, 그죠? 프리 온보드죠. 프리 온보드. 이거는 뭐예요? 프리 캐리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물건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수출자 임무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수입업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FRC, FAS, FOB는 지금 F가 들었죠. 그 전부 다 프리죠, 그죠? 이것을 통칭해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F 조건이에요. F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F 조건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이 운송을 내륙부터 시작하든 선박에서부터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운송 계약을 누가 해야 돼? 수입업자가 해가지고 운송인이 누군지 또 운송할 선박이 누군지를 수출자에 알려줘야 돼. 그러면 그 통지를 받고 수출자는 알려진 곳에 가져가서 알려진 운송인이나 알려진 운송수단에다 물건을 적재해 놓기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거. 그런 조건이 F 조건이에요. F 조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입업자가 이 운송계약을 주된 운송계약을 자기가 책임지고 계약을 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운송수단이나 운송장소를 지정해가지고 물론 계약상으로 합의된 지점이겠지만은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런 어떤 조건들이 F 조건들.
그래서 이 선박 위에다 딱 올려놓은 걸 뭐라고 그랬죠? FOB, 프리 온 보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다가 여기 부두가 이제 있는데, 부두에서 물건을 크레인을 집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위에다 선박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크레인이 고장 나가면 물건이 떨어져 버렸어 밑에. 그러니까 이 부두에 떨어져 바다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수출자 책임. 그죠? 왜? 아직 안 올려졌거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집어가지고 무사히 선박에 물건을 딱 올려놓고 크레인이 딱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려놓는 순간에 무사히 올려놓으면은 수출자 의무 끝. 올려놨는데 선박이 어떻게 막 그 흔들려가지고 물건이 선박 안에서 잘 올려놨는데 흔들려가지고 선박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박이 흔들려가지고 컨테이너 쓰러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위험 부담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수입업자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요. 물론 흔들렸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고, 선박이 흔들려서 그러니까 선박 운송하는 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수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수입업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 위험으로 넘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선박 안에서 사고가 온보드 된 이후에 선박 안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물건이 손상 입었을 때는 수입업자가 선박을 운행하는 그 잘못을 저지른 선박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해 주세요. 내 물건 부서졌으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수출자가 하는 건 아니다. 수출자 국가에 있지만. 그죠? 그게 이제 위험 부담의 한계. 여기까지 비용 부담은 한계. 그죠? 예. 그런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뭐 좀 불편한 감을 느끼는 게 뭡니까? 출발은 수출지에서 출발하는 선박이 수출지 출발하는데, 운송계약은 수입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을 미국 사람이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운송인 보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편하지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거를 당사자 계약에서 한국 사람이 운송계약을, 수출자인 한국 사람 운송계약을 하면은 자기 나라에 그 선박들 많이 있으니까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한 걸음 더 나간 조건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여기에 물건 실으면 돼. 물건 실으면 되는데, 또는 여기에 물건 갖다 놔도 돼. FRC처럼 돼. 예. 되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해?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해. 수출자가. 예. 그래서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는 내륙 지점에서 수출자가 책임지고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조건을 우리는 CPT라고 해요. CPT. 예. Carriage Pay to. Carriage Pay to. 그래서 이거는 운임 지급 조건이에요. 운임 지급 조건. 예. 요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선측 인도 조건이에요.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은 이런 내용들이요. 전부 다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돼. 수출자가 최초 운송인에게 물건 넘겨주면은 의무 끝. 수출자가 선측에다 물건 갖다 놓으면은 선측 인도하면은 의무 끝. 수출자가 본선에 물건 올려놓으면은 의무 끝. 수출자 입장에서 저기 표현이 된 거예요. 그죠? 한 개씩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운임 지급 조건이라는 것은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이니까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하는 거지. 한 단계 더 나갔지, 도착지까지. 그죠? 그걸 CPT라고 이야기하고, 요 지점에서 위험은 끝납니다. 근데 운임만 뭐 여기까지 더 부담해 주는 게 뭐예요?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선박 위에다 물건 올리는 조건도 있어요. 선박 위에다 물건 올리는, 선박을 가지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CFR.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C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C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그 CFR은 cost and freight예요. cost and freight. 이거는 cost and freight. 예. 이것도 역시 운임 지급 조건 똑같이 운임 지급. 이것도 운임 지급 운임 지급 조건. 이것도 뭐예요? 운송비 포함 조건이에요. 누가 운송비를 낸다는 얘기예요? 수출자가 운송비를 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F 조건들에 비해서 수출자가 운임을 더 부담하는 거잖아요. 뭐 운임 더 부담하면 당연히 수출자 물건 가격이 어떻습니까? 더 높아지지. F 조건에 비해서 C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목적지까지 수출자가 운임을 더 부담하는 거니까 운임 더 부담한 만큼 제품의 가격이 원가를 비용이 더 부담한 만큼 뭐예요?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F보다는 C가 제품 가격이 같은 제품을 판다면 같은 제품을 F 조건으로 파는 거와 C 조건으로 가는 건 운임만큼 차이가 더 나는 거지. 그죠? 자, 아까 F 조건이 이렇게 여기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는데 그럼 교수님 이거 가면서 이거 위험이 많을 텐데 수입업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 알아서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보험은 자기가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알아서 보험에 들어야 돼. 예,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왜 의무가 아닙니까? 네가 위험하면 네가 알아서 보험 들어서 가라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상으로. 다만 수입업자가 물건을 F 조건을 여기서도 물건 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보험 들어야 돼. 안 들고 물건 못 가져가요. 그죠? 예, 실무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책임이 끝나죠. 수출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뭐예요? 수입업자 자기가 보험에 다 들어서 가져갑니다. 운송계약도 자기가 하고 보험에 들어가지고 가져갑니다. F 조건은. 근데 C 조건이 딱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물건 다 넘겨주고 운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위험은 여기서 끝나. 똑같아. 위험이 여기서 끝난다는 건 수출자 여기까지밖에 책임 안 져요. 운임 비용만 더 받는 거지. 운임 도착지까지 운임 비용만 뭐예요? 수출자가 낸다 뿐이지 책임은 여기까지밖에 안 져.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보험을 누가 들어야 돼? 보험은 수입업자 지가 들어야 돼. 수입업자가 들어야 돼. CPT건 CFR이건 이 두 개 다 운임만 수출자가 더 부담하지. 그 이후부터 위험은 바로 이 물건을 넘겨주는 이 장소에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수입업자 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보험은 수입업자가 들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 근데 그것도 사실 불편하잖아요. 왜? 여기 출발하는데 여기서 보험에 들면 좋잖아. 그죠? 좋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는데 운송계약도 여기서 하고 보험도 여기서 들면 좋잖아. 그래서 그러면 수출자 네가 보험계약도 네가 좀 체결해둬 이거지. 그래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CPT는 CIP.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계약도 수출자하고 보험계약도 수출자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수출자 CIP가 되면요, 이거는 이제 그 CIP가 되면은 이거는 보험계약을 수출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CFR에서 보험계약 더 들어주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보험계약 더 주는 건 CIF라고 해요. CIF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조건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운임 보험료까지 수출자가 다 부담했으니 운임 보험료까지 포함한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돈 내놔라, 대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운임하고 보험료 지급 조건이에요. 이것도. 다만 여기 육상이 있고 해상이 있으니까 이 조건들은 이 조건 두 개는 여기 육상에서부터 운송을 시작하는 육상에서부터 책임지니까 복합 운송 여러 단계 운송을 할 경우에 적용이 되고 요 CIF하고 CFR 요 조건은 요 해상 운송 선박을 적용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C 조건은 몇 개예요? 4개. CPT 조건이 있고 보험이 더 추가된 CIP가 있고 CFR인데 이건 해상 운송에 적용되는 건데 요거와 보험이 더 추가된 CIF가 있다. 그죠? 그래서 C 조건은 4개. C 조건 4개. 이 4개. 1,
2, 3, 4. 그래서 4개. 빨간 걸 해야 되겠다. 아주 쉽게. 하나, 뭐 빨간색도 이래요. 셋, 넷. 4개 조건이죠. 4개 조건. 이 4개 조건, 요 4개 조건. 이건 C 조건이라고 해요. 그 C 조건의 F 조건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착기까지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해야 돼? 수입업자가 체결해야 돼. 그죠? 근데 C 조건은 뭐예요? 도착지까지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해? 수출자가 체결해.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보험도 계약에 따라서 수출자가 체결해 준다. 그죠? 체결해 준다 이거죠. 예. 그래 주니까 여러분 F 조건이 비싸겠어요? C 조건이 비싸겠어요? 가격이 C 조건이 더 비싸죠. 예. 운임도 더 수출자도 더 부담했고 보험료도 더 부담을 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이거 의문 품어야 돼. 교수님 여기서 저기 수출자 의무가 끝나고 여기서 또 수입업자의 그 위험 부담이 시작이 되는데 보험 계약을 수입업자 지가 하는 거는 오케이. 그죠? 수입업자 지가 지 비용으로 하는 거는 CPT나 CFR 같은 거는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오케이. 자기 위험 부담에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건 오케이인데 지금 여기 수출자가 수출주 국가에서 보험도 다 책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험 계약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수출자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험 부담은 수입업자가 되는데 보험 계약은 수출자가 하는 거잖아. 여기는 앞에 CPT나 CFR은 어떻습니까? 보험 계약 자기가 두고 자기가 보험 위험 부담을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보험 계약 들으면 되는데 이거는 위험 부담은 수입업자가 하고 보험 계약은 수출자가 해가 그걸 돈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재밌어요. 수출자가 보험 계약을 할 때, 수출자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은 수출자가 해. 하는데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이 가운데 손해가 발생하면은 보험금은 누가 타느냐면은 수입업자가 타게끔 만들어. 그래서 계약은 수출자하고 피보험자는 수입업자로 해버린 거야. 보험 계약할 때. 보험 계약할 때 수출자 보험 계약할 때 계약은 내가 쓸게. 그리고 보험료도 내가 줄게. 주는데 피보험자는 누구로 해야 돼? 수입업자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에 사고가 나면은 위험 부담은 수입업자 부담이니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나갑니까?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보험에서 줘야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 뒷구간에서는 수입업자에게 보험회사 보험금 주게끔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CIF 그래서 CIF가 많이 씁니다. CFR이나 CIF를 많이 써요. CIP나. 예. 이게 무역거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합한 계약 조건이죠. 적합한 계약 조건. 물론 그 F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F에서 발전된 게 C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FOB가 먼저 생기고 CIF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FOB를 많이 썼는데 발전되면서 CIF로 넘어갔거든. 그래서 이 CIF나 CPT나 이 C 조건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서류 거래 조건, 서류로 무역을 거래할 때 많이 쓰는 계약 조건들이에요. 그죠?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했는데 미국에 물건이 도착했어. 이 도착 지점까지 좀 니 갖다 놓아 이거지. 수출자가 지금 여기서 다 끝났잖아요. 수출자 의무가 여기서 다 끝났잖아요. 여기서 다 끝났잖아요. 앞에 F나 C나 자기 의무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죠? 뭐 보험 계약만 체결해주고 운임만 주는 거지. 근데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 네가 여기까지 다 해도 이거지. 당신이 여기까지 다 해주세요. 수출 통관해 와가지고 여기까지 돌아가 우리나라까지 물건 갖다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도착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는 롱비치에 어느 항구까지 물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착지가 미국인데 미국이 어느 지점이든 간에 미국까지 하여튼 수출자가 물건 갖다 달라는 얘기지. 한국의 수출자가 성서에서 부산을 거쳐가 부산에서 뭐 비행기로 오든 선박으로도 와가지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뭐 LA 공항에도 좋고
LA 공항도 좋고 롱비치도 좋고 롱비치에서 LA 공항까지 멀거든요, 제법. 그럼 LA 공항까지 가져가면 내가 또 거기서 물건 가져오면 되는 거래. 그 지점 어느 지점이든 간에 미국의 어느 지점을 뭐예요? 선택해가지고 그 지점까지 물건을 갖다 달라는 얘기지. 누가? 수출자가. 그러면 그 지점에서 수입업체 가져가겠다는 얘기지. 그런 조건을 우리는 통칭해서 D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도착지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예, 도착지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D 조건, DAP가 있어. Delivered at place죠. Delivered at place. 예. 어느 지점을 정하든 간에 한 지점을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물건 가져오게 하는 거. 그 delivered at place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공항도 되고 어느 지점도 좋습니다. 미국에 있는 도착지 어느 지점을 정해가지고 그 지점 정해진 지점까지 수출자가 물건 갖다 놓는 거. 그래가지고 수입업자가 와서 그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뭐예요? 그게 DAP죠. 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place. delivered at place. DAP죠. DAP.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DAP. 그래서 이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가 어디냐는 얘기지. 플레이스가 어디든 좋다는 얘기지. 도착지 어느 지점이든 간에 합의해가지고 그 지점에까지만 물건 갖다 놓으면 수출자 의무 끝. 그럼 도착지에 도착하면 뭐예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업자가 도착지까지 가가지고 그 도착된 지점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지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수령해가지고 자기가 수입 통관해가지고 물건 가져가야 되는 조건. 그죠? 수입 통관은 수입자 개인이거든요. 물건 가져가는 조건. DAP 조건. 근데 뭐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DPU 하는 거죠. DPU. DPU 조건. 자,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DAP 조건에서는 도착해가지고 운송수단에 물건 올려놓은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도착해가지고 그냥 선박 위에 또는 뭐 공항에 항공기 위에 있는 상태까지만 뭐예요? 수출자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크잖아요. 크니까 도착해가지고 물건을 뭐 해야 돼? 내려야 되잖아. 그걸 양하라고 이야기해. 양하. 물건을 내려야 되잖아. 도착지에서. 그죠?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책임까지 이게 다 저란 얘기지. 수출자가 물건을 운송수단에 도착지에 가지고 운송수단 올려놓지 말고 수출자 당신이 물건을 내리는 데까지 다 내려달라는 얘기지. 땅에. 예. 그게 뭐예요? DPU예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해요. DPU. 그래서 이거는 DPU는 뭐냐면요. delivered at the place 하고 뭐예요? unloading이에요. unloading 붙었어. unloading은 양하거든. 양하. 그래서 delivered at the place하고 unloading 뒤에 더 붙었어. unloading 뭡니까? 양하. 양하까지 책임지는. 그죠? 양하까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그 도착해가지고 물건을 운송수단에 올려놓은 상태로 주면 안 되고 내려놓은 상태로. 근데 여러분들 이 DPU를 하려면 무역 계약할 때 수출자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도착지에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양하 시설도 안 되는 그런 지점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DPU를 쓰면 안 되지. 그건 DAP 써야지 그냥 바로. 근데 롱비치 항에 가니까 그거 크레인 좋거든요. 그래서 그 롱비치 항을 도착 지점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선박에 올려놓고 가지 말고 그 선박 내리는 시설이 좋으니까 크레인 좋으니까 부도 안까지 내려놓는 조건을 해달라 그겁니다. 언로드. 예. 내려가지고 운송수단 내려놓는 조건 DPU 조건. 그럼 운송수단 내리는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DAP를 써야 돼. 운송수단 도착지에서 미국에서 운송수단 내릴 수 있는 수단이 있어. 그러니까 시설이 돼 있어. 그럼 뭡니까? DPU. 보통 여러분들 라이너 텀들 그러니까 전기선 운송해가지고 터미널에 도착하면요. 터미널 안에는 양하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옛날에는 DAT라고 했거든요. 디리버드 애트 터미널을 했어요. 앞에 조건에서는. 근데 그게 터미널이 어디냐에 따라 또 정리가 있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없애고 DAP로 통일하고 DP로 하나 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DPU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도 양화 시설이 잘 돼 있는 일반적인 그 전기선이 다니는 터미널 이런 데 서는 DPU를 쓰면 좋죠. 좋죠. 그죠? 양화까지 뭐 되니까. 그래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하는 거지. 양화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격을 받는 거죠. 수출자가. 그죠? 네. 자, 근데 한 개 또 더 있어. D 조건이. 여러분들, 내가 아까 EXW 할 때 수출 통과는 수출자하고 수입 통과는 수입자가 하는데 수출 통과까지 수입자가 와가 해주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EXW 조건이라 했죠. EXW 조건이라 했잖아요. 그죠? 반대로 수입자까지 왔어 지금. 수입자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여기서 수입 통과는 수출자 당신이 해라 이거지. 수출 통과까지 수입 통과까지 수출 통과 내가 가져와가지고 여기까지 다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 수입 통과도 수출자가 니 보고 하라는 얘기지. 그죠? 예. 그러니까 EXW가 반대 조건이지. 예. 그걸 우리는 DDP라고 해요. DDP. 예. Delivered Duty Paid. 듀티가 관세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근데 여러분들 이 DDP에서 물건을 내려놔야 될까 안 내려놔야 될까? 물건 내려올 필요 없습니다. 언로딩 아니기 때문에 물건 운송선에 실린 채로 뭡니까? 수입 통과만 되면은 끝. 근데 물론 뭐 내릴 수 있으면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내리는 비용 문제는 그 수입업자 이야기 다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뭐예요? DDP는 물건을 도착지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이제 수입 통관까지 수출자가 다 해가지고 수입업자에 넘겨주는 거. 그게 DDP. 그럼 여러분들 이 D 조건 3개는 도착지 조건이고 도착지 어느 지점이든 간에 도착지 어느 지점을 딱 선정해가지고 거기까지 물건 수출자 네가 가져와라. 가져가지고 그냥 놔두고 가라. 운송선에 내릴 필요 없다. 그건 뭐 DAP 조건. 근데 가져와가지고 니 그 운송선에 그냥 놔두지 말고 좀 내려줘. 양화해줘. 거기까지 네가 책임져줘. 그럼 뭡니까? DP가 되는. 또 그 다음에 물건 가져왔지? 도착지 왔지? 내 수입 통과하는 건 내 잘 못해. 네 전문가니까 수입 통과까지 네가 좀 해줘. 그건 뭐예요? DDP. 예. 그렇게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DAP가 가장 기본 조건이죠. 어느 지점 정하고, 그죠? 그러다 거기서 뭐예요? 양화까지 해주는 건 DP고 관세까지 지급해주는 건 DDP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죠? 그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조건은 우리는 도착지 조건, D 조건, 딜리버드 조건. 자, 그럼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11개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들, 대학원 가면 한 학기를 공부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11개 가지고요, 한 학기 공부해요, 대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 시험 납니다. 시험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거 시험이 납니다. 기말고사 때 시험이 납니다. 11개 다 외워야 됩니다. 교수님 안 외워진대. 외워야 됩니다. 네. 내가 지금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쭉 가면서 부담이 수출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끝까지 왔잖아요. 그죠? 내가 설명한 순서를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 11개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한번 외워놓으면요.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무역실무 강의 들을 때 시험 또 납니다. 너무 쉬운 거야. 한 번만 해놓으면. 이거 한 번만 딱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이 개념하고 이해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여러분 4년 내에 무역실무 공부할 때 이거 몇 문제 몇 번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을 더 붙이면은 뭐 됩니까? 점점 이제 전공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기초 내용 설명이 다 했어요. 이상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4학년 때 가면은 이런 조건 그 의무가 10가지, 매도인 의무, 매수인 의무 10가지씩 있거든요. 그 10가지 의무를 한 개씩 다 따져서 이제 공부하면 그게 이제 4학년 때 무역 관습론이 되는 거예요. 무역 실무론 가보세요. 또 합니다. 내 지금 무역 계약론은 여러분 선배들 하고 있는데 무역 계약론 이거 또 해요. 그럼 몇 번 합니까? 통상 이해하면 하죠. 무역 실무론 할 때 이거 또 계약하지요. 이거 또 합니다. 문제 나옵니다. 또. 뭐 다른 교수님 강의 들으니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이거 나오죠. 근데 무역 계약론 또 나와요. 근데 무역 관습론 이거 또 해요. 4번을 주로 합니다. 4번. 그러니까 아예 1학년 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빡 외워가지고 내 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다음부터 공부할 때 너무너무 쉬운 거야. 이게 팍팍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 되도록 뭡니까? 계속 그 개념 갖고 들으면은 이해가 팍팍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여러분 권합니다. 이거를 잘 안 외워지면은 이 11개 조건이 안 외워지면 무조건 연락하지 말고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안 보고 적어보세요. 아, 교수님 처음에 EXW 했는데 EXW 이런 조건이고 XOS 조건인데 이런 조건이 이런 뜻이라 하더라. 아, 그 다음에 FRC 나왔지? 그 다음에 FAS 나왔지? 그 다음에 FOB 나왔지? 아,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수입업자가 운송계약 했는데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해가지고 운임 지급하는 조건 C조건에 하더라. 그럼 C조건에 4개가 있더라. 그래서 CFR이 있었고 거기서 보험도 부담하면 CIF가 되는 거고 CPT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복합운송 조건인데 이거는 거기서 보험도 부담하면 뭡니까? CIP가 되더라. 아, 그래서 7개가 되는구나. 아, 뭡니까? 10개가 되는구나. 아, 전 뭐야지? 8개가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D 조건 3개더라. 그래서 DAP는 어느 수입업자의 어느 지점까지 정해진 지점까지 물건 갖다 놓는 경우구나. 거기서 양하까지 해준 거는 DP라고 하고 통관까지 한 건 DDP구나. 요렇게 딱 개념을 딱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년 동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4학년 공부할 때까지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꼭꼭 넣어놔야 됩니다. 시험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 납니다. 그러니까 11개 조건 안 보고도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한 번만 해놓으면요, 4학년까지 계속 써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잘 해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계약론 끝났으니까 운송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수업 듣는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